안녕하세요. 허수경의 팬트리 허수경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여러분의 눈을 편안하게 해드릴게요. 우리가 영상을 진짜 많이 보잖아요. 다 이렇게 들여다보다 보니까 눈이 너무너무 피곤해요. 항상. 특히 이제 나이 들면은 막 노안도 오고 이래가지고 돋보기 쓰고 막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럼 나중에 정말 눈이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눈을 좀 편안하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 드시죠? 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눈도 좀 피로를 풀어주고 특히 잘 때 딱 얹으면 아침이네 할 정도로 금방 잠들 수 있는 아이 필로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거요. 요거는 제가 이제 미리 만들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좋아서 이거 여러분께도 좀 알려드려야지 하고 오늘 준비했는데, 사실은 그 눈 찜질 팩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안에 요런 속통이 들었어요. 요거를 이제 커버를 만들고 속통을 만들어서 이 커버 안에다가 보시면 이렇게 넣을 수 있는 주머니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 요거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딱 보니까 재봉틀이 있어야겠네, 이런 원단도 어디서 사다가 준비해야 되겠네. 아니에요. 네, 아무것도 준비하실 필요 없고, 자, 실바늘 없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빨리 옆집 가서 그것만 빌려오세요. 쌀이나 뭐 콩이나 잡곡 같은 거 없으신 분, 네, 그건 좀 얻어오세요. 이 안에 든 거는요, 제가 유기농 현미쌀도 넣어봤고요, 팥도 넣어봤는데 제 경험으로는 이렇게 무게감, 안착되는 무게감이나 사용감이 병아리콩이 제일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 병아리콩 넣어서 만들어 볼 거고, 꼭 이거 아니어도 집에 있는 거 가지고 한번 바짝 마른 곡식이면 다 되니까 여러분 한번 준비해서 해보시고,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우선 커버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는 이 속통을 만들 거거든요. 속통을 만들 때 이 원단은요, 여름에 진짜 왜 얼비치는 아사면, 잠잘 때 입는 어깨 끈으로 된 그런 탑이 있었는데 너무 오래 입어가지고 색깔도 좀 변하고, 그래서 그거를 잘라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요런 얄팍한 순면 원단 있으시면 그걸로 하시면 되고, 이건 제가 거즈 원단을 사서 만든 거긴 한데 오늘은 어떻게 할 거냐면 사실 필요 없고요. 집에 안 입는 티셔츠 있으시면, 그래서 버릴까 말까 고민하는 거 있으시면 그런 걸로 하세요. 이게 순면이고 얄팍해서 속통도 이걸로 만들 거고 커버도 이걸로 만들 겁니다. 일단 어떻게 잘라야 되냐 하면, 가로가 한 20cm 정도 돼요. 세로가 한 10cm 정도 돼요. 약간 커질 수도 있고 조금 작아질 수도 있는데 대략 20에 10 폭으로 해서 만드시면 평균적으로 괜찮은 사이즈가 되실 거예요. 제가 이 티셔츠를 이렇게 펼쳐보고 궁리를 했어요. 가급적 바느질을 적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자르면 될지. 이게 지금 이렇게 속통이 들어가는 드나드는 그런 문이 필요하잖아요, 입구가. 그러니까 요 한쪽 면은 두 장이 겹쳐져야지 되는 거고, 나머지 한쪽 면은 그냥 한 장이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감싸면 적어도 이쪽 바느질은 안 하잖아요. 여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전체 길이에 20cm 정도 되는 거에 3배 정도가 되는 길이를 길게 자를 거예요. 일자로 쫙 자를 건데, 마침 이게 티셔츠라서 한쪽 면이 비교적 똑바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재보니까 60cm가 진짜 딱 됐어요. 그래서 10cm 폭으로 해서 길게 자르면 되겠더라고요. 요게 요 높이가 완성된 높이인데, 우리가 바느질을 할 때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은 시접이 있어야 되죠. 꿰매고 나머지 어느 정도 넓이가 있어야 그게 시접을 해서 싹 안으로 감싸지고 이제 뒤집으면 요 모양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에 1cm씩, 그래서 12 이쯤, 네, 다시 딱 맞게 표시가 됐어요. 그러다가 여기가 12cm 되는 자리, 그러면 시접이 1cm, 또 여기도 1cm 들어갈 거고, 여기는 잘라낼게요. 그리고 이거는 막 너무 절대 비뚤어지면 안 되고 막 정확하게 그렇게 막 애쓰실 필요도 없이 시접 부분으로 들어갈 거니까 대략 똑바르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잘랐고, 여기도 이렇게 잘랐습니다. 요걸 가지고 이제 커버를 만들 거예요. 그럼 요거를 나란히 똑바로 잘라 볼게요. 이렇게 놓고 약간 접히듯이. 최대한 쉽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께 꼼수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정석으로 안 하고.
이제 커버가 될 원단은 재단이 끝났어요. 이제 이거를 이렇게 감쌀 거란 말이에요. 커버가 되기 위해서는 안에 소통이 들어갈 문이 필요한데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접어서 마감이 돼야 되잖아요. 올이 풀리지 않게. 그러니까 이 정도 할 수 있는, 이게 약간 겹쳐지는 정도. 오히려 여기까지 참 소통 넣기가 어려워요. 대충 중간에서 이게 살짝 교차한다 정도만 나올 수 있으면 돼요. 여기부터 먼저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할게요. 원래는 여러분이 흔히들 집에 있는 바늘들이 이렇게 가는 바늘이실 거고 실도 이렇게 가는 실일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이거 반지라는 걸 보여드리려니까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여러분은 이걸로 하시고, 원래 이걸로 해야지 맞아요. 원단이 얇고 그러면. 그런데 저는 잘 보이시게끔 이걸로 할게요. 잘 보이시겠죠? 실도 이거 이불 꿰매는 실인데 이렇게 좀 굵은 걸로 할게요. 그러면 아마 바느질하는 게 잘 보이실 거예요. 바느질 많이 해보신 분들은 괜찮지만 그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요, 그 두 겹의 실이 막 꼬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냥 한 겹으로 하셔도 이게 막 손세탁으로 살살살살 이렇게 세탁하시면 큰 문제 없이 쓰실 수 있을 겁니다. 매듭을 먼저 지을게요. 또르르 말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매듭이 생기죠. 그럼 제일 먼저 뭘 하시냐 하면 안쪽으로 접어서 이렇게 또 한 번 접어서 여기다가 박음질을 할 거예요. 이 바느질은 겉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 예쁘게 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보여드릴게요. 바느질했던 자리를 뒤로 다시 갔다가 앞으로 한 발.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비워져 있죠? 비워져 있는 데를 또 뒤로 갔다가 앞으로 한 발. 요게 박음질. 또 뒤로 갔다가 앞으로 한 발. 요게 박음질. 하다 보면은 이게 막 제 맘대로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안 움직이게끔 이렇게 꽂아서 고정을 하시면 더 박음질 하기가 쉬워요. 재봉틀이 있으시면 재봉틀로 뭐 눈 깜짝할 사이에 후루룩 하겠죠? 자, 제가 지금 이제 양쪽 바느질을 끝냈어요. 이게 실이 너무 굵고 바늘이 원단 옆에서 굵어가지고 아주 제 마음에 쏙 들긴 안 됐지만 그냥 대충 얼추 일자로 이 바느질이 여기보다 좀 나은 것 같아서 이게 밖으로 나오고 조금 못생긴 게 안으로 들어가게 할 건데, 원래는 겉면과 겉면을 마주치게 해서 이렇게 박음질하고 뒤집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안 하고 우선 겉면에 먼저 바느질을 할 거예요. 왜 그런지는 조금 더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이때 우리가 시접을 이게 10cm 폭에서 위아래로 1cm씩 잡았잖아요. 근데 그 선에다가 안 하고 그 위 한 5mm 정도 되는 간격으로 가장자리에 먼저 바느질을 할 건데, 이때 이 중간이 펼쳐지지 않게 시침핀 등장, 벌어지지 않게 고정시켜 주시는 거예요. 뭐 이런 거 없으시면 오핀 같은 걸로 하셔도 돼요. 자, 시접 1cm 여기다 안 하고 가장자리 반만 먼저 하는데 골치 아프게 힘들게 시간 들여 박음질 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홈질 하실 거예요. 근데 이 홈질을 할 때 매듭이 있는 부분을 이 끝부분이 비어 있잖아요. 이 부분이. 그래서 한번 여기를 바깥에서 안으로 감싸서 이렇게 끝부분에 한번 감싸고 시작을 할게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는 그냥 홈질 할 겁니다. 너무 넓지 않게 좀 쫀쫀하게. 바늘이 가늘면 1-2mm 간격으로 쪼르륵 하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이걸 위아래 단 할게요. 여기 바느질 엉망진창이어도 돼요. 여기는 전혀 겉으로 드러날 바느질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 상태에서 보시면 이게 겉면인데 여기다 이렇게 박음질을 하면 가장자리가 지저분해서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드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겉쪽에 시접의 절반 정도 되는 폭만, 이게 예를 들어서 티셔츠 같은 그런 편물은 약간 바느질할 때 좀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쓰다 보면 또 다시 줄어들어서 여러분이 바느질 하실 때 일부러 막 이렇게 늘리지만 않으시면 나중에 모양은 다시 예쁘게 돌아와요. 진짜? 끝부분 아까 처음에 했던 것처럼 여기 실 너무 막 당겨지지 않게 한 번씩 이렇게 쭉쭉 잘 펴가면서 또 뒤로 한번 감싸서 이렇게 감싸서 매듭을 지을게요.
여기는 너무 꼼꼼하게 마감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재봉틀을 쓰기 때문에 계속 재봉틀로 벌써 끝났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대충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시침핀을 빼고 이거 뒤집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게 겉면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거 반대로 하는 거 아니야 하고 좀 걱정되시죠? 어떤 분들은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어요. 자, 뒤집으면 이런 모양이 됐습니다. 자, 이제 뒤집었을 때 이 안에 아까 바느질해서 5mm 남긴 시접이 이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걸 피해서 다시 5mm 밑으로 이제 바느질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이게 최종, 그러니까 이렇게 겉면으로 봤을 때 이게 최종 바느질이기 때문에 박음질을 하는 게 좋겠죠. 근데 제가 시간상 홈질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홈질을 하셔도 큰 상관은 없어요. 대신에 좀 간격을 쫀쫀하게 끝에 바느질이 안 된 칸이 없도록 이렇게 한번 감싸주고, 다음부터 홈질을 만약에 하실 거면 아주 간격을 쫀쫀하게, 진짜 쫀쫀하게. 이 부분은 그냥 홈질이어도 큰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엄청나게 그 마찰이 가거나 뭐 세탁을 하셔도 손으로 살살 하기 때문에 막 쉽게 틀어지고 그러지 않거든요. 대신에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 있죠. 이게 이렇게 입고 두 개 겹쳐지는 부분, 이 부분은 소통을 넣으면서 자꾸 손으로 이렇게 좀 벌려서 뜯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박음질을 하셔야지 돼요. 여기는 반드시 박음질로 탄탄하게 하셔야지 돼요. 바늘을 꽂을 때 이렇게 꼽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 대략 선이 좀 직선으로 나가기가 쉬워요. 이렇게 바늘이 선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요령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전체 실 당겨지지 않았나 조금 이렇게 검토하시고 가장자리 끝부분 한번 감싸서 이렇게 해서 우리에다가 싹 한번 끼우고 이렇게 한번 돌려서 손톱으로 딱 누르고 이렇게 당기면 깨끗하게. 그리고 이럴 때 이 실밥이 최대한 안 남게 하려면 이 속에다가 바늘을 한번 통과시키세요. 이렇게. 그러면 잘라낸 실밥조차도 안 보일 수 있죠. 이제 이거를 뒤집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자,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됐고, 네, 시접이 하나도 풀리는 거 없이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이제 커버 다 된 거예요. 제가 기존에 만들어 놓은 걸 한번 끼워볼게요. 좋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커버는 완성했으니까 이 안에 넣은 이 속통을 만들어 볼게요. 속통은 커버를 먼저 만드시고 완성된 사이즈를 놓고 이대로 자른 다음에 이 안에서 박음질하면 돼요. 왜냐하면 겉에 커버보다 살짝 작아야지 안에 쏙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기준으로 이대로 놓고 똑같이 두 장을 잘라서 겉면끼리 대서 가장자리를 바느질 하겠습니다. 두 번 자르는 것보다 한 번 자르는 게 낫겠죠? 네. 이때 얘보다 더 작아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속통에서 지금 이 똑같은 크기로 잘랐을 때 요만큼씩이 다 시접이 될 자리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더 작아지면 그러면은 너무 조그매져서 이 커버가 좀 헐렁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너무 작아지지 않게 이렇게 두 장이 나왔고요. 살짝 옆에가 휘어진 것 같아서 이런 거는 이렇게 접어보시면 조금 넘치게 잘라진 부분, 이번엔 정석대로 겉과 겉이 마주치게 해서 한 1cm까지 내려가시면 조금 작아질 것 같고 5mm, 이게 시접 많이 안 남겨도 돼요. 이것도 물론 박음질 하시면 제일 좋죠. 그런데 좀 힘들어, 나는 귀찮아, 빨리 뚝딱 만들고 싶어, 내가 쓸 거야 하시면 그냥 이렇게 좀 쫀쫀하게 홈질 하셔도 큰 문제는 없어요. 왜냐면 특히 이 속통은 세탁하거나 할 게 아니기 때문에 디귿자로 또 바느질을 할게요. 현미쌀 같은 거 쓰시면 그 쌀알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늘땀 간격이 넓으면 빠져나와요. 저는 이제 병아리콩 할 거기 때문에 살짝 간격이 있어도 큰 문제가 없는데 이제 뒤집어 볼게요. 뒤집으면 이런 모양이 됐습니다. 천으로 된 안경지갑 같은 그런 모양이 나왔습니다. 이 병아리콩을 넣을 건데요. 나머지 부분 시접 들어간 것만큼 윗부분도 접어서 이게 이제 최종 완성된 길이잖아요. 이대로 요거를 반을 딱 접으세요. 그래서 꼭꼭 눌러요. 그래서 펼치면 여기 자국이 나죠? 네. 이 자국이 난 부분에다가 어떻게든 표시를 하세요. 뭐 연필로 하시던 시침핀으로 하시던. 자, 여기 하얀 거 시침핀 머리가 있는 부분이 딱 반이 되는 지점이에요. 이제 병아리콩을 이 안에다 넣을 거예요. 양은 제가 넣었던 양대로 해볼게요. 일반적인 소주잔 하나가 한 칸 들어갈 거예요. 이 중간에 왜 접었냐면 여기 한번 박음질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선을 만든 거고 한쪽당 한 컵씩.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넣을게요. 아이고, 이게 한쪽이에요. 얘가 이리로 넘어오지 않게 여기를 이제 다시 바느질 할 거예요. 자, 그러면 감싸서 다시 주머니 안에 넣을게요. 그럼 양쪽에 똑같이 들어간 거예요. 이제 여기 마무리만 하면 됩니다. 우리 가장자리 할 때처럼 비슷한 폭의 시접을 넣고 접고 이번에는 밖에서 꿰매줄 거예요. 안에서 해서 뒤집을 수가 없잖아요. 이제 길이 다 막혔으니까 이렇게 해서 마무리. 이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셔도 좋아요. 이렇게 잡고 이렇게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바늘땀을 조금씩 뜨는 거죠. 이렇게 하면 겉으로 바느질이 안 보이니까 꼭 속에서 박음질해서 뒤집은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한번 끝까지 해볼까요? 보시면 겉으로 바느질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여기랑 비슷하게 결과물이 보이죠.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도 좋죠. 매듭만 지으면 돼요. 쫑쫑쫑 당겨주면 겉으로 실밥이 하나도 안 보이죠. 안에 시접이 요만큼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똑같은 사이즈로 해서 조금 안쪽에 박았잖아요. 딱 그 안에 시접이 차지하는 부분 빼고 가로 세로 폭이 딱 맞을 겁니다. 이렇게 집어넣고 네, 이럴 때 이게 자꾸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를 박음질을 튼튼히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안에서 이렇게 잡고 자, 됐습니다. 이렇게 완성. 여러분 그럼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전자레인지에다가 40초에서 1분 정도 돌리시면 돼요. 전자레인지마다 그 출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이 몇 번 써보시면 아, 나한테 만든 온도가 몇 초구나 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왕 만드시는 김에 하나 말고 한 두세 개 만드셔서 하나는 목 뒤에 딱 대세요. 베개 밑에 있죠? 목 닿는 부분에 딱 놓고 그다음에 하나는 눈에 딱 얹고 정말 좋아요. 진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거 만들어서 주변에 선물하잖아요. 그럼 막 두 손을 꼭 잡고 너무 고맙다고 진짜 잘 쓰고 있다고 인사받으실 겁니다. 한 가지 유의하실 부분은 이제 이 곡식이라는 게 바짝 마른 상태긴 하지만 지퍼백이나 이렇게 어쨌든 공기가 통하지 않게 밀폐된 상태로 우리가 보관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고 나면 여기에 실내에 습도가 조금씩 스며들 수 있거든요. 물론 이거를 계속 사용하시게 되면 전자레인지 한 번씩 돌리니까 그때그때마다 다시 그 수분이 날아가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여행을 떠나시거나 이렇게 며칠 집을 비워서 이걸 안 쓴다 그러면 공기 통하지 않게 지퍼백에 딱 진공 상태가 제일 좋고요. 그렇게 보관하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따금 한 번씩 생각날 때 돌려요. 그리고 특히 앞으로 이제 날 더워지고 여름 되고 그러면 장마철도 오잖아요. 그러면 습기가 찬단 말이죠. 전자레인지 돌려보시면 약간 이게 촉촉한 게 이 겉에 커버에서도 촉촉한 게 느껴져요. 그러면 조금 더 많이 돌리셔서 한 1분 반 정도 돌리셔서 이렇게
이렇게 흔드시면 다시 뽀송뽀송해집니다. 커버는 분리해서 세탁하실 수 있으니까 위생적으로 쓰실 수 있을 거예요. 눈이 보배잖아요. 보배답게 아껴줍시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